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례입니다. 자, 여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입니다. 다산 신도시에 있는데요. 다산도 여러분 두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요거는 아래쪽에 있는 다산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다산 택지 규모 자체가 위에 큰 것보다는 좀 작아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이 입찰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신안 인스빌 아파트고요. 요 33평의 국민평형 아파트입니다. 올해 2025년도 3월 25일 날 경매 개시 일정이 기입 등기가 되었죠. 그러면 여기 4월 한 10일 전후에 감정 평가된 금액은 8억이었어요. 8억. 여기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고 오늘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요. 그날 최저가 5억 6천으로 경매 진행하는 건입니다. 한번 유찰되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 나와 있는 물건들 그거 금액을 깎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경매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산 쪽에도 요즘 좀 다른 지역이 다 규제가 다 묶이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국민평형 아파트고요. 자, 지적도에서 위치부터 먼저 한번 보이시다. 신안 인스빌 퍼스트 포레라는 아파트인데요. 자, 제가 다산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남쪽 다산이 있고요. 북쪽 다산이 있어요. 자, 여기 북쪽 다산 위에 있는 지하철 8호선 들어가는 이쪽 여기가 원다산입니다. 원다산 지하철 8호선 타면은 송파 잠실까지요 30분이면 들어옵니다. 이 다산 위쪽에 있는 택지 구역이 큰 다산 신도시 물건이 아니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남양주 시청 청사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신안 인스빌 아파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요 점선 보이죠? 이게 뭐냐면 지하철 9호선입니다. 9호선. 이 9호선이 지금 현재는 상일동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배원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 9호선은 황금노선입니다. 황금노선인데 상일동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정이 상일에서 하나 미사를 거쳐가지고 다산 신도시를 지나서 이게 오른쪽으로 우측 남양주 왕숙 신도시로 올라가는 겁니다. 왕숙으로 올라가는 지하철 9호선. 현재는 지하철 없어요. 개통이 되면은 더없이나 좋겠죠. 근데 지금 예정 노선은 잡혀져 있고 예타도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착공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 이러면 부동산이라는 건요. 시간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당장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은 가격대가 여러분 비싸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조금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지하철 9호선 개통되어 있으면 지금 저기 8호선에 있는 원다산이라고 하는 여기보다도 가격이 더 비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8호선 노선보다는 9호선 노선에 대한 인지나 지나가는 구역 자체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물건을 접근해야 되는 거지. 아직 9호선 아직 개통 안 됐으니까 아직 아니야 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부동산은 큰 시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실수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께서 이 다산에 대한 물건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9호선 노선이 개통이 되면 다산 한강 초등학교 중학교 쪽이 있죠. 여기 제일 프라자 상가라고 보이는 쪽이에요. 여기 9호선 노선이 하나 정차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완전한 역세권이 되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지하철 9호선 역세권이 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주변에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신안 아파트입니다. 신안 인스빌 아파트입니다. 자, 요 물건 경매 나온 게 7208동 26층 3호라인 물건입니다. 29층 중에 26층이고요. 1, 2, 3호라인 여기 있는 물건입니다. 앞뒤 판상의 평면 구조네요. 포배 구조를 가지고 있겠네요. 당연지사. 요거는 조감도를 보면서 그 평면도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다산이 뭐 신축급이죠. 신축급이면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하남 그리고 다산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서울 시내 자체가 워낙에 비싸고 구축인 반면에 여기는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섰기 때문에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 이 다산입니다. 아따 이 친구 레저를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자, 요 3호라인이제 26층 3호라인 포베이 구조의 앞뒤 맞바람 판상 구조죠. 그죠? 현관 들어와서 욕실, 침실, 거실, 안방 드레스룸, 주방 베란다, 팬트리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코니는 기본적으로 확장이 다 되었고요. 안방 발코니는 확장이
안 했습니다. 요거는 확장하면은 대피동선, 대피 피난 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장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거실하고 작은 방 두 개는 기본 확장이 됐을 거다. 이 구조가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33평형 포베이 구조가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구조 타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뭐 명확하게 맞습니다. 2020년도에 준공 떨어진 겁니다. 이제 입주 5년 된 준신축 아파트예요. 신축 아파트죠.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주해서 들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29층 등 26층 물건이고요. 임차인이 존재한다 그죠? 임차인이 보증금 3억 5천에 임차인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임차인이 느리다. 대항력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인도명령 대상자로서 인도명령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순위 건재당권자가 경매를 청구를 했네요. 그러면 채무에 가고 보증금을 합산하면 넘어서죠. 그러니까 일반 매매로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남양주는 규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로도 처분을 해서 경매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과 채무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전세를 들어갈 때도 사실은 좀 불안하게 들어갔어요. 이 두 개의 금액만 합해도 얼마입니까? 돈이 지금 5억 5천 꼴이잖아요. 5억 5천이 선순위 건재당이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가 전세를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면 8억이라는 금액을 보고 들어갔는데 무리했죠. 70% 많게는 80% 이상 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경매 전세 들어갔을 때요. 이 친구는 전세 들어갈 때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다. 결국은 본인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다 못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1순위 건재당 금액 자체, 실대출 금액 자체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관계는 아닌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계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실대출은 얼마밖에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부동산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3억 5천 금액으로 임차를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건재당이라는 것은 언제든지라도 선순위 건재당은 채권 최고액까지 돈을 빌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고 위에가 선순위가 무겁게 들어있는 부분들은 절대로 전세 계약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보고 진행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세대수가 1282세대입니다. 적지 않죠, 그죠? 주차면수는 1500대 주차면수를 가지고 2020년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나름 괜찮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물건. 아따, 매물 많이 나와 있네요. 뭐 매물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는데요. 구조 타입. 딱 여기는 보니까 33평형, 33평형만 전부 일괄로 다 있습니다. 20평대도 없고 40평대도 없고 그냥 일괄 33평형 물건만 존재한다. 지금 호가 나온 거는 8억입니다. 8억. 8억. 8억의 호가가 나와 있고 8억, 8억 3천. 실거래는 7억 중반 정도 되겠네요. 꾸준한 모습. 거래량은 많죠. 거래량은 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예전에 과거에 전고점 자체는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아마 지하철 교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최초 입주할 때 당시에 최고가 자체 그때 부동산 좋은 경기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좋은 가격까지는 아직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뭐 실거래도 8억 다 넘었네요.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것들이나 여기는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가나 호가 나와 있는 거나 비슷하네요, 여러분. 8억 전후입니다. 8억 전후. 저층은 7억대고 청 좋은 높은 층은 8억 2, 3천까지 다 실거래가를 형성한 게 보이네요. 전세가는 얼마 정도나 했을까요? 전세는 4억 이상이네요. 4억 이상. 이 친구가 들어갈 때가 2022년도 있죠. 아, 전세 너무 많으니까 이거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표로 보이시다. 2022년도. 지금이나 예나 전세 가격은 비슷하네요. 선순위 건재당권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전세가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이 친구도 전세 선순위 건재당권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조건으로 전세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세 거래도 많죠. 매매 거래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기는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사람들이 많이들 들어온다. 남양주의 다른 일대, 구리 일대 거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니까요. 살기가 좋잖아요. 일단 집에 대한 수요층은 높다. 매매 거래도 전세 거래도 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이네요.
이 부분을 8억 이상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 부동산에서는 깎아야 되지만 경매라는 거는 8억에서는 입찰자가 온돈 주고 다 사는 계획이 되니까 경매에서는 유찰이 된 겁니다. 요게 이제 12월 24일 날 최저가 5억 6천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5억 한 7, 8천 쓰고 나 낙찰 받을래 하면 낙찰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는 만큼 다른 누군가도 다 눈높이는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가격으로 응찰을 해야 낙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는 정말 현실성 있게 그래도 내가 부동산에 가가지고 도장 찍어봤자 뭐 7억 이하 8억 이하로는 도장 찍기가 어렵다 라는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매를 해서 그거보다도 뭐 한 4, 5천만 원이라도 저렴하게 사면 그걸로서 요즘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규제지역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요. 규제지역 내에 있는 좋은 물건들은 응찰자들 많아요. 제가 이야기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경매 공매 실무를 하는 사무장이거든요. 저는 서초동의 법무부 회성에서 경매 공매 실무를 하는 사무장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는 법원을 가서 입찰을 받고 명도 처리를 하고 실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정확하게 맞습니다. 경매 공매에 대해서요. 이런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주신다고요. 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화 상담하면서 대출 관계라든지 필요한 대출이 있으면 대출 관계 유무들 기본적인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이 되면은 이제 수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하고 이제 현장 조사하고 그리면서 입찰 남양주 지원이죠. 남양주 시청 옆에 있어요.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 받아서 이제 명도까지 완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실무하는 사무장입니다. 경매, 공매에 대한 물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수행 계약에 계약금 착수금은요 한 건 낙찰 받을 때까지 유효한 겁니다. 일회성 소멸 아닙니다. 폐찰됐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원하시는 남양 다산의 다산 그 지역 주변을 해가지고 원하는 물건을 낙찰 받을 때까지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입찰 명도까지 한 번을 마무리해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영상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러면 이거 요즘 재개발 물건에 관심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재개발 빌라는 갭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재개발 진행 상태 단계별 투자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적게는 2억 한 5천에서 많게는 한 5, 6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나는 뭐 아파트는 갭 투자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이거 내가 현금 가지고 있는 거 뭐 한 3억 정도 은행에 넣어봤자 뭐 돈도 안 되고 3억 가지고 마땅히도 할 만한 물건도 잘 없어요. 아파트 뭐 경매를 받든 뭐 건매물 자체가 있지도 않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돈을 가지고 야 우리 애 앞으로 그냥 세대 분리 해가지고 재개발 확실한 지역에 앞으로 오를 만한 충분한 지역에 재개발 빌라나 하나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제가 상담해서 경매 물건이 여러분 재개발 물건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단독주택들은 간간히 나옵니다. 1월 20일 날 진행하는 제가 저 인덕원종에 있는 영상도 조만간에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 물건들이 있지만 이런 빌라들 적은 돈 들여가 할 수 있는 빌라들이 경매로 참 잘 안 나옵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창신 뉴타운 지구 창신에 재개발하는 창신 9구역입니다. 거기에 빌라가 하나 사망에 의해서 경매가 나왔는데 응찰자가 58명이 들어왔습니다. 감정가가 3억 6천이었어요. 근데 그게 5억 7천8백에 낙찰이 됐습니다. 58분이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소액을 가지고 그래도 안정권으로 내 돈을 좀 굴려야 되겠다. 토지거래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갭 투자가 가능한 빌라에 대한 관심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권역에 단계별마다 좀 차이는 나지만 노량진, 동작구, 그리고 마포, 창신, 그리고 뭐 아현 아주 비싸죠. 구리 수택, 그리고 성남 순환재개발, 양재동 모아타운 이거 23일날 중앙법원에서 입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남, 고등 명의를 조금 조심하십시오. 여기는 제가 현장 다 갔다 왔는데 신축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물건 나와 있는 거라고는 신축 빌라들만 매물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저도 불안해서 제 손님들한테 이야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을 24년 하면서 부동산은요 욕심 조금 덜 부리고 안전하게 가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욕심 조금 부리려고 하다가 한번 잘못 물려버리면 이 부동산은 정말 큰 리스크가 다가오는 게 부동산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수택 이게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 구리 수택지구. 이거 종합설립까지 다 돼 있고요.
사업 세대 수가 7천 세대가 넘습니다. 사업인가를 앞두고 있거든요.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까지 다 돼 있고, 예. 사업인가 신청 들어가서 조만간에 이제 사업성이 떨어질 겁니다. 여기가 구리 수택지구거든요. 요 위에가 요게 3천 세대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2주 다 끝나고 좀 있으면 일반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 가격이 33평 8사 기준으로 약 12억 정도 지금 분양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 아래쪽에는 여기가 구리 수택 2지구입니다. 2지구. 여기가 7천 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양쪽 합쳐가지고 10,000세대죠. 10,000세대. 여기에 경매 물건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며칠 전에 요 경매 물건 하나 있었어요. 빌라가. 지분율도 컸고. 그거를 내가 현장 조사를 다 갔다 왔다니까요. 입찰을 들어가려고. 근데 변경됐습니다. 변경되고는 아마 기일이 안 잡힌 거 보니까 아직 한참 있어야 진행이 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지역에 구리 수택의 재개발 12억의 일반 분양을 할 거니까 이 아래쪽은 또 구리역하고 딱 장자 호수공원 딱 중앙에 있다고 해요. 도보로 뭐 10분 15분 거리 내에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분양가가 부동산에서는 약 한 13억 정도 일반 분양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조합원 자격으로서 얼마 정도의 빌라를 사가지고 해. 여기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내가 평가가 되었을 때 종전자산 권리가액이 얼마 정도가 되겠구나. 거기서 추가 분담금을 얼마를 더 플러스해서 완전한 샤파즈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관리처분 떨어지기 전에 매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챙기고 빠져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인지 그러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금의 틈새 시장으로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러한 재개발 빌라 물건요. 이런 물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재개발 빌라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좀 부동산 좀 많은 경험들이 있고 사고 팔고도 많이 해본 거래를 많이 해보고 잘 아는 사람이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재개발 물건은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진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금청산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운영을 하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다산 신도시는요 경매를 해가지고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실소유 내지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 지역 주변에 생활 반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시면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고 그런 어떤 영상을 보시면서 야 나는 뭐 어차피 내 집도 있고 내가 돈을 좀 더 굴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재개발 빌라도 전문가의 손을 빌어가지고 준비를 잘 하는 것도 향후에 더 큰 재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다산 신도시의 신한 인스필 아파트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